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몇 가지 오게 된 게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잘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도를 또 합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저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얘기했던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정부조직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당 로고 색깔 문제예요. 이 두 가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조직법 문제는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이걸 언제 할 수 있겠냐. 요게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최고위원회에서 정책 토론을 한 의제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한테 얘기를 던져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뭐 하여간 그런 정부조직법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덮어 씌우고 있어요. 이 얘기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회의에서 정책 토론으로 이게 한 2시간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났거나, 아니면 한 번 얘기했는데 2번, 3번 결론이 안 났거나,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오가던 얘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님 반응을 보인 걸 가지고 이게 뭐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신속성을 져야 된다. 이 이유로 지금 이걸 들이대요. 두 번째로 색깔 얘기를 합니다. 색깔을요, 아시다시피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어요. 합의할 때. 제가 그 합의했던 주체인데, 개혁신당으로 하니 마니를 가지고 결정할 때 색깔을 주황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론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명을 결정하는데 당의 색깔과 로고를 그 협상 대표의 통합협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거론이 안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아, 당명은 개혁신당인데 그러면 색깔도 개혁신당으로 그대로 가나요? 그러면 기본적인 주황색을 가자고 하니 주황색을 하더라도 그 네이비 색깔을 좀 해서 조금 멋있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봅니다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최고위원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이걸 갑론을박을 하다가 당연히 신당이 만들어졌으니까 로고나 색깔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지도부가 의사결정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건 옛날에 하던 대로 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색깔 하나를 배색을 한번 합시다는 의견 제안이 있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1시간도 채 안 된 토론에서 결정이 나서 마무리된 얘기예요. 근데 한 3, 40분 토론한 걸 가지고 이거를 색깔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얘기했다. 이때 말고는 이 얘기 갖고 논란을 벌여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과연 이 개혁신당의 의사결정을 지체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개혁신당의 의사결정을 지체했던 진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 배복주 씨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펜코에서 떠나간다. 이 얘기만 줄곧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세워달라. 그러니까 배복주 씨를 잘라달라. 난 배복주 씨 모른다. 절차대로 하자. 잘 모르는 사람을 뭐 자르니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또 이 당에 마이너스가 되겠냐. 근데 이 얘기만 했어요. 뭐 정책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 총선 전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책, 교통비 문제, 이 정책,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그냥 배복주 씨 문제만 얘기한 겁니다. 자, 의사결정이 지체됐다는 거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면, 합당 초기의 의사결정의 핵심이 뭐죠? 당직 인선입니다. 원내대표 양양자, 사무총장 김철근, 정과 오범인데 사무총장이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하자니까 합시다 하고 이낙연 대표님이 결단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수석 대변인 허은하,
아니 어떻게 수석대변인을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떠나가니까 뭔가 얼굴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기존에 있는 개혁신당 사람들이 포진이 돼야 이 사람들 무마할 수 있대요. 그렇게 했어요. 정책위의장 김영남, 여기에 김만원 교수를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이분이 훌륭한 교수님이니까 좀 새로운 인물 하나 집어넣읍시다. 우리 쪽 사람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직을 다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의장 다 결정됐으면 빨리 뭘 일을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당직 맡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 위에 아무것도 진도를 안 나가고 오직 배복주 씨 얘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정권 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 쓰면서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자꾸 쓰는데요. 이거 완전히 부당한 보도입니다. 주도권 다툼이 아니고요. 자, 이름을 뭘로 할까? 개혁신당을 하자. 그 다음에 당직 어떻게 할까?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다 하자는 대로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온 게 선거운동 지휘권을 나한테 다 달라. 공천권을 김종인 대표한테 다 주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인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여기 참여한 12만 당원들이 또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민주당을 이탈했던 사람, 제3지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3지대 통합신당이 맞아요? 이거 국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주도권이고 무슨 권한이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다 하자는 대로 해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 보기에 당원들 보기에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선거운동 지휘권 다 내놓고 공천권 다 내놓고 이거 국민들한테 통합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된다.